올해 분명히 노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나 뭐 일정, 목표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애뉴얼 리커링 레비뉴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ARR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산보다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승부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거죠, 시장 자체가.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기술에 자신 있어서 한국 시장도 언젠가는 ARR 기반의 매출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6억, 21억, 42억, 72억, 85억, 작년에는 132억 이렇게 성장하고, 에버스핀은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보안 기업입니다. 일정 주기에 따라 변경되는 보안 모듈 MTD 기술과 화이트리스트 기반 피싱 방지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 공공기관, 핀테크, 커머스 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는데요. 오늘은 하영빈 에버스핀 대표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버스핀 대표이사 하영빈이고요. 제가 처음에 모바일 바코드 결제라는 걸 다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흔히들 말하는 편의점 캐시 할 때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세계 최초로 만들고 난 뒤에 NHN이라고 해서 옛날 네이버죠. 그곳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상용화 시키고 나서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바코드나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보호하는 보안 기술이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기반의 보안 기술만 존재하는데, 이걸 해커들을 어렵게 만들려면 보안 기술 자체도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에버스핀을 설립하게 됐고, 현재 대략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대표님 그러면 에버스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버스핀은 디지털 채널 보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앱이나 웹 같은 걸 다 디지털 채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디지털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첫 번째는 MTD 기반의 해킹 방지 기술,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피싱 방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둘 다 독창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금융업권이나 공공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도 해주시고 또 확장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점유율 1등의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에버스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입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술력이 정말 강점으로 들리는데요. 혹시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면 뭐 해커들도 결국에는 개발자가 이해하는 코드로 작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킹을 감지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결국에는 해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건 결국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코드만큼은 날마다 계속 바뀌어주면 해커가 전날 했던 해킹이 다음날 먹히지 않고, 또 그 다음날 했던 해킹이 그 다음날 또 먹히지 않고, 이런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MTD 기반의 무빙 타겟 디펜스라고 하거든요. 보안 모듈이 일정 주기마다 계속 바뀌는 걸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피싱 방지 기술도 제공하고 있는데, 피싱범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악성 앱을 가지고 사용자한테 뿌리는데, 그 악성 앱이 사고가 나면 어딘가에 신고가 되고, 신고가 되면 어딘가에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고 다른 사용자의 똑같은 악성 앱이 깔려 있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결국에는 재발 방지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안티바이러스 제공하고 있는데, 피싱범들은 안티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동작하니까 같은 악성앱이라도 조금씩 바꿔서 배포하면 기록된 거와 달라지니까 결국 못 막겠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방식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발상을 한 거죠. 악성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앱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상앱을 다 수집해 놓고 정상앱이 아니라고 판별하게 되면 결국에는 악성앱을 따라갈 필요 없이 얘는 정상이 아니라고 판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잡을 수 있겠다는 게 저희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피싱 방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진출에도 크게 성공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데, 혹시 글로벌 진출 계획이나 미래 비전,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안이라 하면 결국에는 미국이랑 혹은 선진국에서 먼저 보안 시장이 만들어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해외 솔루션들을 카피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막혀서 서비스가 확장되지 못하는 모델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해외에서도 하지 못하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도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가격도 인정받고
기술도 인정받아서 이 보안 기술로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전 세계를 한번 통일해보는 그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그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MTD 기반 해킹 방지와 그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피싱 방지 기술을 개발해서 처음부터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해외도 이제 일본이랑 동남아랑 등등 현재 뭐 한국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일단은 저희가 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남아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외산들이 다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산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으면 결국 미국까지 진출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일본의 최대 큰 금융그룹이라고 하는 SBI 금융그룹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작년에는 대략 한 현지 매출로 한 160억 정도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현지의 탑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증권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저희가 확산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는 상장도 노리고 계십니다. 올해 분명히 노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나 뭐 일정, 목표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애뉴얼 리커링 레비뉴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ARR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산보다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 경쟁 요소인 거다 보니까 좋지 않은 거죠, 시장 자체가.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기술에 자신 있어서 한국 시장도 언젠가는 ARR 기반의 매출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동안 정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6억, 21억, 42억, 72억, 85억, 작년에는 132억 이렇게 성장하고, 저희가 또 이 ARR 기반의 회사들은 보통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회사들이거든요.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회사들은 대부분 다 고정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는 고정비를 넘어서면 이제 이익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고정비가 한 70억이었거든요. 작년에 그걸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132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는 회사가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조인트 벤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돈이 들어오고, 작년에는 132억에 한 3.7억 정도에 해당되는 당기순이익이 한 회사가 증가되었고, 이제 올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안 시장을 조금 리드하시고 주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미래 보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R&D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 요새는 AI 기반의 해킹 기술이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해킹 공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웹이나 앱에서도 옛날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해커를 갖다가 이런 AI 기반의 회사들이 결국에는 자동화된 공격이고 또 분석도 자동화되다 보니까 혹은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피싱할 때도 그들이 원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걸 벗어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MTD 기반의 해킹 방지 기술은 결국 그 AI 위협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광받고 있고요. 향후에는 AI MTD 기반의 기술들이 더더욱 많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피싱 방지하면 화이트리스트, 근본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런 기술들이 자리 잡아야만이 요새 많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AI 기반의 자동화된 공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웹이랑 모바일에 종목해서 이제 디지털 채널을 보호하고 있지만, 향후의 디지털 채널은 결국에는 IoT나 그 외 수많은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해 가면서 저희의 기술로 인해서 수많은 기기가 보호받고 또 그걸 이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그 금융 환경이나 혹은 서비스 환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에버스핀이 장기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저희는 MTD 기술과 화이트리스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본을 건드렸어요. 이 근본적인 기술이 현재는 웹과 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많은 디지털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IoT나 혹은 뭐 스마트카나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될 텐데 그 채널이 확장되는 것만큼 저희 기술도 그게 이식이 돼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보호하는 기술을 진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본, 동남아, 거기다 유럽, 미국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조인트 벤처나 혹은 자회사를 갖다가 현지에 설립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 그러면 현지에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일본에서 SBI그룹 되게 크듯이 다른 나라도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손을 잡아서 조인트 벤처 개수를 늘려가고,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회사를 설립해서 또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국과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성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루고 있다면 향후에는 JV가 수십 개 이상, 자회사도 또 훨씬 더 많이 해서 병렬적 성장을 더 많이 해가는 구조. 그러니까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 그리고 지역은 다양한 지역, 이렇게 해서 쭉 어떻게 보면 곱하기 하는 형태로 성장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 또 그런 세상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한국에서도 글로벌 유니콘들보다 더 뛰어난 회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에버스핀 하영빈 대표님과 함께 에버스핀의 미래, 전략,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